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은 시작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16일 바로 모레인데요. 2차 변론 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 기일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라는 게 이유죠. 이제는 헌재까지 흠집을 내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걸까요? 윤 대통령도 자주 강조하던 법치가 아니겠습니까? 애꿎은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구 안동 예식장 벽 속에서 벽화가 발견돼서 화제였죠.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수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어요. 윤석열 계엄 사태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망쳤는지,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탄핵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가기관끼리 갈등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결집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계엄 내란에서 탄핵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역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탄핵을 반대하거나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 맞대고 함께 사는 이웃들끼리 정치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런 상황.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 그 한 달 전쯤, 네, 그 계엄이 이제 있고 나서 당시에 있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대략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 정도 여론이 있었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반대 여론이 전국보다는 더 높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인용된다 보는데 탄핵 인용을 떠나서 이 계엄 내란이 내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 탄핵 이후에 사회적 대화와 공존이 가능한 건강한 정치 구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엄과 탄핵 국면이 정치적 내전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계엄과 탄핵 국면이 정치적 내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지역의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예. 탄핵 찬성 여론은 곧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율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분의 1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을 찬성한 여론이 3분의 1 꽤 높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탄핵 반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수렴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하다. 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국민의힘에게는 양날의 검이자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결집하는 게 이게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 반대 여론으로 결집할수록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강하게 결집할수록 확장성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네.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한교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네. 당시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총선 참패했습니다. 네. 나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탄핵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서 수도권 호남, 중도층, 청년층 타겟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21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한 거고 정권 교체 교두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보다 황교안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선거 결과는 이제 불이 보듯 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국민의힘은 황교안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 회귀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전광훈 체제로 복귀한다는 그런 비판까지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하지 않고 있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이게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순순히 사법 절차에 협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바른정당, 창당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또 보수를 혁신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었는데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확실히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양반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모두 사법 절차 협조적이고 이렇게 저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까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른 점은 국민의힘 내부의 소신파 정치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인들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 같은 지금 정치인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기득권은 지킬 수 있지만은 전국적인 보수 정당 기반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TK 자민련, 과거의 충청권의 지역 기반에만 집착하다가 망해버린 영남 자민련의 길을 갈 것인가, 보수 혁신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 소신파 대구 경북 정치인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소신파가. 그렇죠. 지금 전체 국민의힘 전체를 봐서도 뭐 10명에 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 네. 이제 TK는 더더욱 없죠. TK는 없다고 봐야죠. 예. 자,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계엄과 탄핵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혁신을 내걸 만한 그런 인물이 지금 있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된 대선 주자분들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까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계엄 이전에 이제 친윤 이미지로 옮겨왔어요. 과거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 스텝이 꼬여버렸고 사실 한동훈 대표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 계엄 탄핵 국면 초반에 한독수 총리와 국정수습하려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참 그렇죠. 오락가락했잖아요. 제대로 꼬였죠.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탄핵 찬성 갈 거였으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했으면은 그래도 양쪽 다 욕을 덜 먹었을 텐데 그나마 이제 이 탄핵 국면의 자유로운 정치인이 유승민인데 유승민 의원은 또 경선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 뭐 여론조사 보면은 나오니까 다 지금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대선 주자들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예,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여론조사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또 변수가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어떤 폭발력이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뭐 다 여기 좀 연루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속속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탄핵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야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나올 듯해요. 사실 전당대회 대선 주자 정도가 혁신 걸고 나오면 저 당의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리더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호남 정치에 배울 점이 있다면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혁신을 호남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에 비해서 TK 정치권은 내부 혁신을 TK에서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이 어렵다면은 지역민들이 나서서 뭐 차기 지방선거에서라든가 예.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타격을 줘서라도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조금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이 필요성에 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선가 제가 방송에서 들었나 그런데 이제 호남 정치와 영남 정치 차이점이 호남은 이제 밑에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서 중앙으로 그 힘이 전파되고 영남 정치는 중앙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밑으로 그냥 뿌려주는 그럼 또 밑에서 또 따르고 너무 순종적인 네, 조금 수동적인 경향이 수동적인 있죠. 네.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위에서 너무 이렇게 뿌려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경북 지역에 또 야당들이 있잖아요. 이 야당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보수 혁신의 가장 빠른 길은 진보가 정치적 경쟁 상대로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에 TK에 국힘 소속 아닌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게 빠른 길인데 그래서 지금 이 탄핵 국면과 함께 500일 남은 지방선거 준비를 연계해야 됩니다. 500일 남았나요? 네, 그래서 이 야당들이 탄핵도 중요한데 지역의 소통령 교체, 지역의 기득권 교체로 가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동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중도 보수 시민들까지 연대해야 되고요. 네. 지금 지역에서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열리고 있는데 그 서울까지 가지 말고 지역에 집중하자라고 하고 지역의 야당과 시민사가 함께 이런 지역의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 독점 구조가 강할수록 윤석열 탄핵의 정치적 내전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대선, 총선,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선거 다 중요한데 저는 대구 경북의 현실에선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요. 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상의 전환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지자면 보통 뭐 대선, 총선, 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허승기 대표는 그게 아니다. 반대다. 기초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 절실하게 느끼는 게 네. 나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은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초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 야당 기초의원을 수십 명, 수백 명 만들어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지방의원을 최대한 배출해서 가장 아래의 풀뿌리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적 문화적 인습이 공고한 경우에 어떤 중앙 정치의 변화만으로 이런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바뀌기 어려우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얼굴 마주하는 이웃이 다른 정치적 색깔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의를 갖추게 되고 이런 정치적 소통과 대화의 고리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고금을 막론하고 작은 단위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고한 TK 콘크리트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보수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히려 참 다양한 기초의원들, 동네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전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은 뭐 총선이나 대선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지역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이거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주당 독점 구조,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 맞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과 정치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기초의원들이 많아지면 동네에서부터 정치적 소통의 공간이 열리고, 이러다 이렇게 변화가 쌓이다 보면 지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토양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극우 지지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그 동네에서부터 정치적 다양성을 경험하지 않고 편향적인 정치 소식만 접하고 특정한 정치 세력에게만 둘러싸이다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극우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논리나 대화로 설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과 지역에서부터 정치적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것이 절실한 과제임을 이번에 탄핵 국면과 어떤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저항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가 우리 건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될 수 있으려면은 네. 시민들도 물론 함께 해야겠지만 특히 지역 정치권, 보수 정치의 중심인 TK 정치권에서 좀 무거운 책임을 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극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복원하고 건강한 정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무거운 책임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과 정치적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변화의 시작은 풀뿌리 정치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국면일수록 오히려 지역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6시 24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 안동 예식장 건물이 현재는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 벽 속에서 특별한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병식 센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식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있는 곳이 구 안동 예식장 자리 그 건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 중구동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비어져 있던 안동 예식장을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60년도 안동 최초의 서양식으로 건립된 이 안동 예식장은 안동 예식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어서 근대 역사 보존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담아서 2019년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을 해서 온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 보물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보물인가요? 네. 1960년도 한국에서 성화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프랑스의 성 베네딕토의 소속인 고 앙드레 부통 신부님이 그리신 정말 귀중한 벽화 한 점이 일찍 예식장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앙드레 부통 신부가 그린 벽화 한 점이 발견됐다. 네. 자, 앙드레 부통 신부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앙드레 부통 신부는 1914년도 프랑스 태생으로서 프랑스 북부의 위스크란 도시에 베네딕토 대수도원에 1934년도 입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40년에 사제 서풍을 받았고요. 예.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참 소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예술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2차 대전 이후에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의 성당 벽화를 제작을 하시다가 1966년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1976년까지 10년간 한국을 떠나실 때까지 벽화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 신부님은 서울이나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지만 대다수 작품이 또 지워지거나 철거되는 등 엄청난 순환을 겪었지만 예.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이 경북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부님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풍습 그리고 사머니즘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한국 고유의 가톨릭 생활을 토착화시키고자 그런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예. 결국 한국에서 10년을 뒤로 하고 신부님은 위스크 수도원으로 돌아가셨고 1980년도 3월 12일 날 프랑스 릴에서 선종을 하신 분입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생전 한국에서 한 150여 점의 벽화를 그리셨지만 현재는 안동 교구를 중심으로 성당과 공소에 한 50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앙드레 부통 신부님에 대한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래요? 한국에서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센터의 벽화 발견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10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프랑스와 교류도 활발해지기를 정말 희망해 봅니다. 이번에 발견된 거 말고도 앞으로도 좀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가능성 그렇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아마 이제 페인트로 칠해서 덮여져 있거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무로 가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벽화 보시고 우리 센터장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 벽화 그때 뉴스에 나왔었는데 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 벽화가 무슨 모양이었죠? 사람 얼굴이었나요? 아닙니다. 벽화가 이제 신랑 신부가 사모간대 안동 한국의 전통 혼례복장인 사모간대와 이제 맞아. 예, 그거를 기억난다. 쓰고 예.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정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예. 색이 워낙 이렇게 화려하고 원색적이고 강렬한 어떤 기운이 있어서
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정도로. 네, 예. 그래요? 네. 그때 그 뉴스 화면에 나왔던 그림 보니까 그 신랑 신부 전통 혼례 올리는 네. 그 모습이었잖아요. 네, 예. 무서워 보이지 않던데 제가 볼 때는. 직접 보면 좀 다른가 보네요. 예, 조금 와서 보면 좀 다르고. 지금 누구나 가서 좀 그 벽화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네. 이제 철거를 지금 했는 상태고요. 벽화를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 그 벽이 이제 그 벽화를 가리고 봉인돼 있었거든요, 이게요. 예. 봉인돼 있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덮개치게 된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철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 8일 날, 이제 철거가 되면서 벽화가 드러나게 돼, 세상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그 벽화를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층에 그대로 벽에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있어요. 벽에 그려져 원래 벽에 그려져 있는 거를 덧벽을 쳐놓은 거를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 뭐 고의 좀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귀중한 어떤 벽화가 예술적인 가치나 종교 가치가 대단한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거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게 저희들 해야 될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걸 이제 자료를 뭐 찾으시고 그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하기야 그 벽화니까 벽에 그린 그림이니까 네. 이걸 뭐 어디 뭐 이동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훼손될 수도 있고. 건물 자체가 이제 벽에 그린 거니까 그거는 옮길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이거를 여기를 이제 뭐 그런 명소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명소로 만들고 잘 보존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안동시에 또 관광 자원으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될 겁니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민속을 그렸지만 그 종교적인 관점에 보면 그 내용이 그 종교적인 그 어떤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색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종교적인 겁니다. 보면 중간에 십자로 이렇게 또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군요. 가톨릭 신자가 600만이나 된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앙드레 부통 신부가 대단히 이렇게 그런 예술적으로 뛰어나시고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신분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되게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안동에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신 그림인지 아마 이것 때문에도 아마 이렇게 지금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의 이제 또 어떤 굿즈 상품으로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국에 가톨릭 신자가 600만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뭐 반만 오셔도 300만 명. 어쨌든 안 오시면 한번 여기 안 오시겠나. 그럼요. 입소문 나면 또. 안동 오시면 꼭 들러야 될 명소로. 그렇죠. 안동의 맘모스 빵집보다 더 유명한 그런 그렇겠네요, 정말. 그 맘모스 빵집 그 빵도 사고. 그렇죠. 가깝잖아요, 거기서 또. 가깝습니다. 이게 웅부공원 그 뒤쪽에 있는 거 맞죠? 바로 위치가. 맞습니다. 그 거리가 저희들 또 이제 특폐사로 길로. 그러니까요. 이제 그 뭐 관광 쪽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이게 나와서 정말 이게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렇겠네요. 우리 우병식 센터장님 좀 앞으로 많이 좀 바빠지실 것도 같고.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계속 뭐 이게 이제 뭐 인터뷰를 하도 오시고 뭐 언론에서 많이 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가치가 있다 가는 증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리모델링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고 이게 뭐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실시해서 그렇죠. 이렇게 쭉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이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예식장의 그 벽화 그림을 선물로 받게 된 그 과정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녹취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녹취록을 이제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그 이제 안동의 문화기획 쪽에 있는 작가분이 그 이제 우리 유한상 이 건물 주셨던 그분이 이제 앙드레 부통 신부에게 그림을 그리다 부탁해서 그렸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 생전에 이 여기에 관련된 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한상 원장님이 예, 인터뷰를 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 예,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벽화를 그리게 된 과정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이런 공로로 이제 가톨릭 장지대학을 이제 지을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가톨릭 그래서 그 공로로 예. 거기 이제 교황청에서 훈장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부통 신부님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은 평생 성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성화를 그리려고 하셨는 거를 신부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는 그 성당이나 공소가 아니고 신랑 신부들이 예식하는 자리니까 그걸 우리 이제 전통 우리 이제 혼례하는 장면을 좀 그리고 그 혼례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바뀌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녹취록이 아주 귀중한 녹취록인데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동 문화원장을 지냈었던 류한상 원장이 그러니까 부통 신부에게 좀 그려달라, 네. 벽화를 그려달라 이렇게 그렇죠. 부탁을 해서 그려지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에 가톨릭 이제 그 쪽에서 재단이 이제 상지 전문 지금 상지대학교 가톨릭 재단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안동에 이제 그 대학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겪으신데 마침 유한상 이제 원장님께서 가톨릭에 60년도에 안동으로 나오시면서 가톨릭 기일을 하시고 이 일을 알게 돼가 그 일에 적극 나서거든 게죠. 그때 이제 그 신부님들이 이제 이 유한상 이제 원장님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의지를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벽화 이제 그 예식장에 우리 흰 벽이 있는데 여기 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앙드레 부통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 안동의 신부님들이 정말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할까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부통 신부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고 부통 신부님이 그걸 또 흔쾌히 그리게 된 그런 이제 부통 신부님의 정말 선물이죠. 우리 시민에게 주는 선물이죠. 이 벽화가 있는 위치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식장이니까. 그러니까 1층에. 그 1층 예식장이니까 그 주례가 있는 그 벽인가요? 뒷벽입니다. 뒷벽.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서 이렇게 보기에 정면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예전에 결혼식 올릴 때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맞습니다. 식도 올렸고요. 예, 그 66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제 요번에 저희들도 처음엔 73년도 그림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벽을 뜯어 보니까 이 부통 신부님의 서명이 거기 이제 정확히 적혀 있고 서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특징이 두 가지를 합니다. 서명을 자기 이제 뭐 FRAB 이제 브라브 뭐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연도를 씁니다. 이게 이사의 진품입니다. 연도까지. 우리 사진상에는 안 나타나가 아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뜯어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66년도라 하는 게 이분이 66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아마 이 오시자마자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첫 작품인가 아닌가.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소중한 벽화를 왜 그걸 가벽을 쳐서 그걸 막아놨을까? 왜 좀 무섭다고 느껴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림이 이제 예술계 쪽에서는 야수파풍이라고 합니다. 야수파. 야수파풍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뭐 마음속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감정을 이제 막 그림을 표시한 뭐 화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강렬하고 색도 강렬하고 어떤 막 이제 혼이 담겨져 있어서 막 금방 튀어나오고 지금 막 그런 야수가 튀어나오겠던 그런 그림이어서 이 그림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예식장 사진을 찍어 보니 사진이 이쁘게도 안 나오고 뒤에 배경이 뭐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좀 치우고 해달라 이랬는데 그래서 커튼을 쳤더라고요. 커튼을 쳤는데 커튼 가지고도 안 되고 어려서 그래가 결국은 예식 손님 다 띄우고 생겼으니 그래서 이제 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치는 알지만 이걸 뭐 장사를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원장님이 그러면 이거를
세상이 나중에 훗날을 기약하고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cm를 떼어가지고 가벽을 덮벽을 치고 예. 봉인을 해놨습니다. 봉인을 하는데 그게 반세기 만에 걔한테 다 걸렸죠. 반세기 이게 이제 66년 작품이잖아요. 1966년. 예. 혹시 이게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막은 건 언제쯤인지 혹시 밝혀졌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되고. 60년대들은 아마 네. 4년, 5년은 못 버티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안동의 시장에 결혼한 사진을 찾습니다 하고 방을 이제 붙여서 예. 몇 년도 돼간지 그 사진을 쭉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방송에 지금 듣고 계시는 안동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꼭 연락 주시면 66년부터 한 70년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 안동 예식장에서 결혼하신 분들 뒤에 배경에 이 벽화가 있는 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사진을 저희들이 뭐 기념품을 좀 드리죠.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센터장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말씀, 뭐 센터 얘기도 좋고요. 간략히 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걸 첫 번째로 이걸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귀중한 작품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는 게 우선이시고 그걸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치도 이제 학술 용역을 줬으니까 그 가치도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안동의 명소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안동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프랑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10년간의 한국에서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연구를 한다 하니 우리는 이미 선행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프랑스와 교류를 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뭐 그 도시하고 자매 결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행사하면은 자기네 꼭 참석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를 많이 알려서 그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우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지금 앞으로 계획이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원래 뭐 도시재생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또 유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산적돼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급한 게 이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뭐 보존을 하고 이제 개발해 나가는 일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곧 이제 뭐 이게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유산 등록된 뒤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복원이 작업이 끝나면 시민들에게 개방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명소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1966년부터 한 70년 그 사이에 안동 예식장에서 결혼하신 분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마인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뭐 이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큰 거를 좀 거시죠. 큰 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병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폭주하는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이 트럼프주의, 트럼피즘 이거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생겨난 정치 현상 및 이념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보수주의, 반공주의, 우익 대중주의, 반세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정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좌절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지금 트럼피즘 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 주제가 크게 세 가지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파나마 운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린랜드 그리고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주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켰다고요, 트럼프가? 지난 7일 날 그 자신의 저택에 있는 팜비치 마러라고 해서 당선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먼저 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수 없다. 네. 트럼프 지난 12월 25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파나마 운하를 정성스레 하지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파나마 운하 운영에 중국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중국 군인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파나마 운하를 포함해 전 세계 운송 및 항만에 미치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중국 군인이 거기 가서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뭐 파나마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하겠고, 자, 이제 파나마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덴마크령이죠. 그린란드. 이 통제권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뭐 군사적, 경제적 수단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여기 진짜 경악스러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 영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사람들 아마 독립을 위해 투표하거나 미국에 편입되려고 할 것이다. 덴마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수준 높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하겠다.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게 트럼피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덴마크 그럼 단단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어느 나라가 당신네 땅 가져가겠어라고 하면 지금 화가 안 나겠어요. 아니, 깡패지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덴마크의 이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TV에 직접 나와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기쁘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 그린란드는 자치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덴마크 여기 그린란드는 트럼프 당선이 집권 1기 때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가 왕실에서부터 문장을 변경했는데 거기에 덴마크 그린란드가 그려져 있는 새로운 문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든 덴마크 정부든 간에 다 기분 나쁜 것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그린란드라는 땅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여기에요.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아직까지. 뭐 여기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 물론이고 뭐 다이아몬드, 루비 보석도 있대요. 근데 여기 석유, 가스 매장량 발견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엇보다도 그린란드 가치가 있는 게 배터리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답니다. 히토류 하면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이 많은데, 여기도.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하. 네, 더군다나. 그렇다고 뺏어가요? 그냥 달라 그래요? 제 말입니다. 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여기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린란드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 이미 조기경보 탄도미사일 시스템 같은 미국 군사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린란드는 이제 덴마크로부터 자치령인데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뺏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니까 러시아도 또 좀 견제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지금 미국이 전체 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견제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더 그 신경전이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푸틴하고 트럼프는 친하잖아요.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제 캐나다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기도 했던 굉장히 캐나다도 지금 기분 나쁜 상태 아닙니까? 뭐 관세도 많이 매겼고 최근에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 후에 캐나다도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왜냐하면 25%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트루도 총리의 최측근인 프릴랜드 부총리와 이게 의견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안 그래도 트루도 총리가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왜 뭐 백신 접종 반대 시위에 극우가 결합하면서 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서 비상사태법까지 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트루도가 정치를 잘 못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권이 캐나다 정치권 전체가 다 시끄럽더니만 이번에 결국은 트루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정권 유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트루도가 또 놀리는 겁니다. 트루도는 이를 알고 사임했다.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놀리고요. 예, 뭐 하여튼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곧 취임을 할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그 푸틴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이 우크라이나 종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일단 살벌한데요. 일단 자신이 20일 날 취임식 전까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잡아두고 있는 인질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지옥이 열릴 것이다. 지옥이 열릴 것이다. 예,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지옥이 열린다는 거 그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지금 한 100명 정도 인질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인질이. 이스라엘 등의 인질이. 그러니까 생존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인질들 석방해라. 그러지 않으면 중동에 지옥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이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보통 GDP 대비 2% 정도의 방위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국가 정상끼리 만약 5% 안 내면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돈 안 내면 보호 안 해준다? 예, 맞습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 나라만이 이 GDP 대비 2%는 기존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걸 5%로 올린다? 더 힘든 거죠. 그럼요. 자, 지금 이게 지난 7일 날 트럼프 당선자가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자신의 정국 구상이라고 이야기한 트럼피즘, 트럼프주의의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나라도 방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빨리 국내적인 이 정치 상황이 끝나야 본격적인 대응을 할 텐데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예. 네. 아유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고 그러니까 트럼프주의라는 오늘 설명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미국만 중요한 돈만 중요한 철저한 미국 이기주의. 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